안녕하세요, 닥터CL입니다. 오늘은 살 빼지 마세요. 요요 안 생길 자신 없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중 감량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5에서 10kg 정도는 쭉 뺄 수 있으세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감량을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뺀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살을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살을 빼는 시도를 안 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살을 뺄 때 과학적으로 빼야 하는데 무턱대고 굶기부터 하십니다. 물론 밥을 아예 안 먹지는 않지만 매우 적게 드십니다. 그러면 살은 쭉 빠집니다. 특히 초반에는 글리코겐 고갈로 수분이 줄어서 2kg 정도는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빠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절대로 식욕을 오래 참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독한 분들 아니고서는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식사량을 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량을 확 줄여서 살을 뺄 때는 근육과 체지방이 동시에 빠집니다.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은 몇 끼 식사를 확 줄이면 금세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에 필요한 혈당 공급을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당분으로 바꾸는 일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집니다. 문제는 식욕을 참지 못하고 다시 식사량이 늘 때는 근육은 늘지 않고 체지방만 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왜 늘지 않을까요? 근육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건축물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설계를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바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 더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냥 막 쌓입니다. 따라서 근육은 잘 안 늘고 지방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어 굶기 시작하기 전 체중을 60kg이라고 하면 식사량을 확 줄여서 한 달 만에 5kg을 빼서 55kg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체중 감량은 분명히 정체기가 옵니다. 초반에는 수분이 확 빠지기 때문에 굶은 만큼 체중도 주는데 그 이후에는 식사량을 줄여도 신진대사도 줄고 체중 감량도 더딥니다. 그러면 자포자기에 빠지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먹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체중이 늘어서 원래 체중인 60kg까지만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체중 증가의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60kg을 넘어서 65kg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60kg에서 다이어트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면 그냥 60kg이라도 유지했겠네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결국 돈을 매우 많이 날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을 아예 시작조차 안 했다면 잃을 돈도 없었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굶어서 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몸무게는 60kg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요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65kg이 되면 다시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무턱대고 식사량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체중은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의 최하점인 55kg까지도 못 가고 58kg 정도까지 겨우 내려간 후에 다시 드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결코 오래 굶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체중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결국 65kg을 돌파해서 70kg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전형적인 요요의 악순환 패턴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요를 몇 번 반복을 하면 원래 체중이 60kg이었는데 75kg쯤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지방 흡입을 하러 오십니다. 인바디라고 부르는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근육량은 적은데 체지방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지방률이 30%가 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체지방률이 40%가 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체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면 체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한번 늘어난 피부는 체중을 다시 줄여도
절대로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늘어져서 처집니다.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과도한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요를 반복할수록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다이어트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요요 현상으로 지방흡입을 하러 오신 분들을 진찰을 해보면 피부가 너무 늘어나서 흡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요를 안 만들 자신이 없으면 체중 감량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예에서 체중 감량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60kg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늘어난 피부가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다이어트는 애초에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 감량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째, 감량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즉, 식사량을 원래 먹던 양의 20% 정도만 줄입니다. 그 이하로 많이 줄이면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100% 요요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끼리는 잘 챙겨 먹으면서 간식을 먼저 끊습니다. 간식, 군것질만 끊어도 원래 먹던 양이 20%는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3끼 다 먹으면서 살을 빼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다이어트 업체에서 이것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을 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서 살을 빼겠다는 그런 것만큼 넌센스가 없습니다. 3끼는 원래대로 드시고 군것질을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군것질을 다 끊은 채로 2주 동안 버티면 군것질 유혹이 좀 줄어듭니다. 체중도 다소 줄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 것을 끊어야 됩니다. 단맛이 나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로 콜라처럼 칼로리는 제로인데 단맛이 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전자담배를 피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단맛 중독 자체를 끊어야 되는데 제로 칼로리로 단맛 중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죠. 단 것 자체를 한 달 정도 끊으면 이제는 단 것이 별로 안 당깁니다. 단 것을 못 끊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담배 못 끊는 것을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나 중독을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달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 것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것질과 단 것을 다 끊은 채로 한두 달 지낸 후에 체중을 더 감량하고 싶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다이어트 대용식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 대용식을 먹고 싶다면 점심쯤에 한 번 정도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용식으로만 먹는 것을 절대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식사법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요요의 지름길입니다. 대용식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체중 감량 이후가 문제네요.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하겠네요. 네,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줄인 체중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므로 한 달, 2달, 1년 후에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식사법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자체로 칼로리 소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체지방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할 때만큼은 힘들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해야겠는데 힘든 것은 싫어서 설렁설렁 운동하면 운동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운동 후에 식욕만 당기거든요.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고 나서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 여기도 봐주세요. 여긴 없나요?